가짜. 교재 상태들이 좀 어떤지 모르겠다. 그 저쪽 교실에서 어디까지 했어? 그 개념에서 나올 때? 몇쪽까지? 39쪽까지 한 거? 다시 쪽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최대와 최소인데 우리가 내신할 때 잠깐 하긴 했었어. 하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빠졌고 이제 고등 과정 들어가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 차함수를 우리가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일반형의 형태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얘를 이제 표준형의 형태로 우리가 식의 모양을 바꿨었지. 맞죠? 이렇게 해서 뭐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바꿨고요. 식을 바꾸고 나면 P, Q가 꼭지점 좌표고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하냐 위로 블록하냐 결정되죠. 맞아? 선생님 첫 번째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A 값이 0보다 큰 경우에 생각을 하면 얘가 아래로 블록하겠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그래프 기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때 이제 요 점의 좌표가 맨 아래에 있는 점의 좌표가 X 값이 P일 때 Y 값이 Q 값으로 나올 거고 우리가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 뭐냐면 이 Y 값에 대해서 그리고 최대 최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맨 밑에 있는 요 값이 뭐가 돼? 최소 값이 되겠죠. 그때 Y 값이 Q니까 이런 경우는 X가 P일 때 Y 값이 Q로 얘가 뭘 갖는다? 최소 값을 뭐 갚는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혹여나 이 문제 속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지면 꼭지점의 y좌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에서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위로 블록하겠죠. 위로 블록할 거고 요점의 좌표가 p, q가 될 거고 그때 이제 x 이퀄 p일 때 이번에는 y 값이 q가 될 건데 y 값이 q를 뭘로 가질 거냐면 최5 대값으로 가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문제에 따라서 이 x 값의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x 값의 범위가 문제에 따라서 이 x 값의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x 값의 범위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로 주어졌어. 베타로 주어졌을 때 x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이때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U와 그래프 범위에서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죠. Y가 가장 위에 있는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어디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가질 건지 해서 얘는 축을 대입하고 얘는 X에다가 베타값을 대입해서 F 베타가 최대값 될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도 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은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 만약에 그래프 개형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이 뭐 이렇게 주어졌어. 이때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꼭지점이 아니라 양 끝값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아래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만 가질 거다. 꼭지점에서 위로 블록할 때는 최대값만 가질 거다. x 값의 범위가 주어지면은 그래프 개형에서 맨 위에 있는 것과 맨 아래에 있는 걸 우리가 그래프 개형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푸는 게 이제 92번이랑 93번인데 92번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92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때 1번에서는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얘는 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냐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얘를 표준형으로 먼저 바꿀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필요하니까 3에서 2가 좀 분리해 나올 거고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꼴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얘를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얘는 아래로 블록할 거고 꼭지점을 어디서 갖냐면은 1,2에서 꼭지점을 갖겠죠. 그럼 대충 이제 평면좌표 안에 대충 그렸어. 대충 그리고 나서 x 값의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냐면은 2까지가 되겠죠. 그때에서 유효한 범위가 그래프가 유효한 범위가 이만큼. 그렇죠? 그럼 어디서 최소를 가질 거냐? 꼭지점에서 최소를 갖겠죠. 맞죠? 그럼 x 이퀄 1에서 y 값이 2를 얘가 최소값으로 가질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 거냐면은 요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 값에서 갖겠죠. 맞죠? x가 뭐일 때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에서 y 값이 뭐를
마이너스 1을 뭐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을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2니까 6을 뭘로 갖는다? 최대값으로 가질 겁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됐어요? 두 번째 문제는 범위가 이제 다르게 주어졌는데 얘는 살피게 되면은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주어졌어. 그죠? 얘가 그래프 범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괜찮네. 여기다 여기까지. 이 꼭지점의 좌표가 1,2였고, 그죠? 유효한 그래프의 범위가 어디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0까지가 되겠지. 그럼 유효한 범위가 이렇게 이 짧은 범위가 될 거고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6을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아까 구해놨던 거 0을 대입했을 때는 위에 식 0 넣으면 여기선 3을 최소값으로 붙겠지. 저거 다시 한번 쓰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6을 최대로 가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x가 0일 때 y 이꼴 3을 최소로 가질 거죠. 그렇죠? x 값의 범위가 줬을 때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좀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93번 같은 거. 93번 같은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얘가 이제 약간 이제 요 92번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를 좀 쉽게 준 편이고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를 너무 쉽게 내면 또 안 되니까 보통 이제 93번 같은 형태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1대에서 정의된 함수 y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 2x의 2제곱 플러스 2에다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있을 때 요거의 최소값과 최소값 그리고 그때의 x값 가지고요 이렇게가 주어졌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좀 여러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y도 생각해야 되고 얘도 생각해야 되고 얘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치환을 좀 합시다.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 값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맞죠? 얘를 또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얘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해줘서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꼴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때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뭐부터 가면 t 값의 범위부터 봅시다. t 값의 범위를 구하면은 얘가 1을 넣었을 때가 얘를 이제 그래프경을 간단하게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렸을 때 1,1에서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블록한 형태. 그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죠.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갖겠죠.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될 거고 t에. 그렇죠? 그리고 이 축이 1이니까 축에서부터 먼 게 2하고 마이너스 1 중에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3일 때가 최대값. t 값의 범위가 이렇게 하나가 구해졌죠. 이게 하나 첫 번째 가죠. 그럼 얘를 해놓고 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y 이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꼴로 바뀔 거고 그때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도록 범위를 다시 써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최대치수를 한 번 더 푸는 거. 이 상태에서 표준형을 또 바꿔주면은 t 플러스 1의 제곱 될 거고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붙겠죠. 그리고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이었고 그럼 보게 되면은 추계값이 포함되니까 t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서 얘가 최소가 될 거고 얘가 최소값 되겠죠? 될 거고 그리고 t가 마이너스 1에서 멀리 있는 값이 3이죠. t에다 3을 넣었을 때 그때 y 값은 5, 16 빼기 3이니까 13이 돼서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그때 x 값까지 구했으니까 x를 어디서 구할 거냐면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갚는 값이 x가 1일 때였죠. 그럼 이때는 x가 1일 때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t가 3의 값을 갖는 때가 언제였냐면 축에서부터 멀리 있었던 값 그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가 최대값이 됐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x 값까지 구해라 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하는 과정을 보면은 t로 치환한 값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갈 t에 대한 최대치수 한 문제 풀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t로 치환한 다음에 t 값의 범위까지 해서 최대치수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값을 찾는 과정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x값을 찾고 t가 3일 때 x값을 찾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보통 문제를 이걸 다 구하라는 형태는 잘 안 나오고 그때 x값만 구하라든지 최대 최소만 구하라든지 이 정도까지 나오긴 해요. 얘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니까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의 빈출.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고 거기서 이제 한 칸 더 한 발 더 가서 시안에서 문제를 뭐 2번 풀게 하는 식이에요. 그렇죠? 전부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올해 배제의 기출에 있었던 유형 실제로 시험 볼 때 하면 문제가 그대로 나왔던데 그런 형태로 이런 게 되고요. 그리고 94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 94번 설명할게요. 이 94번이 얘가 이제 조금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 돼서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문제를 쉽게 안 내야 되겠다 하는 학교들은 얘도 약간 빈출. 이거는 이제 한영 이번에 시험 문제 있었어. 한영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제에도 있었던 것 같고. 0과 2 사이에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ax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최대값이 2일 때 a 값을 구하라. 이때 최대값이 2라고 그랬죠. 2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보게 되면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나고 얘가 마이너스 2ax가 될 거고 플러스 a제곱이 필요하고 뭐 빼고 밖에 건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얘는 뭐 표준형 바꾼 과정을 해보면은 되고 넘어가면서 플러스 a제곱 빼기 a가 될 거다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고서 우리 첫 번째로 어떤 x값의 범위의 최대치수를 구하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x의 1차식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어. 이 a 값에 따라서 뭐가 바뀔 거냐면은 축의 값이 바뀌죠. 맞아? 그럼 축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치수를 결정할 때 축이 포함되어 있으면 축의 값에서 얘는 마이너스니까 최대값. 축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양 끝값에서 최대치수 받죠. 맞아? 축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가 될 거면 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a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의 범위가 0과 2 사이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에서 이 축 a라는 값이 요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그려지면 축이 0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축이 있겠죠. 대충 그리면 맞죠? 그리고 그래프 기형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할 거고 뭐 하나만 더 하면은 뭐 y절편이 a가 0보다 니까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기형이 뭐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충 그리면 이래요. 그렇죠?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최대값을 어디서 가질 거냐면 여기서 최대값을 갖죠. 그래프의 유효한 범위가 이 범위가 될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0과 2 사이가 그래프 유효한 범위. 그렇죠? 축에 따라 그래프 그릴 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 최대값은 x가 0인 곳에서 받겠죠. 맞아요? 0을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a가 뭐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고 0보다 작은 거 맞아 떨어지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경우 는 이제 축이 a인데 이 a 값이 0하고 이 사이에 있어. 0하고 이 사이에 있으면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축이 이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축이 있을 거고 위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하고 y절편이 0보다 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아닌가? 이거 마이너스니까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여기 밑으로 가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렇죠? 얘는 최대값을 어디서 가질 거냐면은 요 꼭지점에서 맞죠. 맞아요. 꼭지점에서 맞으니까 x가 뭐일 때 a일 때 최대값이 요 꼭지점의 y좌표 a제곱
마이너스 a가 꼭 최대값이고요. 그때 값이 2가 돼야 됩니다. 맞아? 그때 y값이 이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그대로 풀면 a제곱 빼기 a의 빼기 2가 0이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a 빼기 2랑 a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때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여기 포함이 되나? 되네. 요 2에서 포함이 되네요. 맞죠? 여기서 갖는 a 값은 2이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세 번째에서는 사실 뭐 여기서 등호를 넣냐 안 넣느냐 차이인데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프 기형이 꼭 축의 방정식이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 기형이 위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y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 x 이퀄 2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4a 빼기 2고 그 값이 2가 될 겁니다. 그럼 4a 값이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이거 8이고 그때 a는 2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등호가 넣었으면 얘가 값이 될 거야. 뭐 요 값을 아까 이미 구해놨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의 값이 나올 겁니다. 까지죠. 그렇죠? 이거를 생각 정리를 잘 해놓으면 돼. 그래프를 한두 번 정도 그려보면 좋고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제 약간 빠르게 그려서 풀어도 되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축이 그 범위에서 왼쪽에 있을 때 하나 구하고 그리고 그 범위 사이에 축이 있을 때 그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빠르게 풀면 돼. 이게 이제 대제 한형 기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빈출 문제.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야. 그래서 93이랑 94가 좀 자주 좀 나오는 것 같고 95번 한번 볼게요. 이제 실제로 학습을 해보면 93, 94가 특히 이제 94번이 좀 정돈을 한 번쯤 잘 해놔. 한 번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한 번쯤 풀어봐야 되고. 자, 95번도 볼게요. 95번은 이제 좀 이게 자주 나오진 않긴 하더라고 이 문제는. 근데 이제 어쨌든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 문제여서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1일 때 2x 더하기 3y제곱의 최대값을 m으로 그리고 최소값을 n으로 줬다. 그때 m 더하기 n 값을 구하라 이건데 그러니까 등식이 주어졌고 2차식이 등장을 했으면 등식이 주어졌고 어떤 식의 값의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를 k로 두고 반대로 대입해서 판별식 쓰는 방법이 있어. 여기는 이제 등식이 있고 얘를 k로 둬서 대입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1차, 2차가 있어서 조금 이제 루트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좀 번거롭고 여기서 이제 y제곱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y제곱을 정리를 해봅시다. y제곱이 2y제곱이 1-x제곱이고 y제곱은 앞으로도 일단 풀어볼까? 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y제곱이 2로 나눠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 꼴로 우리가 들어갈 거고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을 건데 넣으면서 뭘 해주게 될 거냐면은 넣으면서 우리가 하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얘가 이제 y제곱이니까 얘가 어떻게 0보다 어떻게 돼? 크거나 같겠죠. 맞아요?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면 x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때 x값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 범위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서 그렇죠? 여기 하나가 등장을 할 거고 그 상태에서 얘를 대입한 식으로 다시 쓰면은 2x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로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2x는 그대로 있을 거고 플러스 2분의 3꼴로 우리가 정돈을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얘를 표준형을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얼마냐? 3분의 4하면 2 플러스 2x죠. 3분의 4x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누면 3분의 2 제곱하면 9분의 4 그리고 빼기 9분의 4까지 하고 얘 플러스 2분의 3을 그대로 붙여주면은 표준형을 바꿨을 때 식이 x 빼기 3분의 2의 제곱
그리고 분배되면서 플러스 얼마냐? 3분의 2인가? 플러스 3분의 2.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까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때 x 값의 범위가 이 사이였으니까 얘가 들어가 있죠. 그럼 x가 3분의 2일 때 3분의 2일 때 y 값이 6분의 4 더하기 9니까 6분의 14. 이게 이제 최대가 될 거고요. 이게 최대값. 좀 위로 볼록 할 거니까. 이게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축에서 먼 값. 3분의 2에서 멀리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분수가 생기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할게. 여기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이때 마이너스 2가 최소값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될 거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문제였나?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만약 6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식정리만 좀 까다롭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 y 제곱을 소거하면서 범위가 생겨. 그것만 주의. 그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고요. 95번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냐? 아까 했던 걸 한번 해볼게. 이 값 자체를 k를 둬. 그럼 우리는 이 k 값의 범위를 보여줘야 되겠지. 맞아? 그럼 k 값을 두고 얘를 이번엔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y 제곱이 뭐가 될 거냐면은 3y 제곱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될 거고 그러면은 2y 제곱이 y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k 있고 그리고 그 값을 그대로 넣으면은 주어진 식이 x 제곱에다가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k 꼴 되겠죠. 그리고 얘가 1이다니까 1이 넘어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1까지 쓰고요. x 얘가 3x 양쪽에 3까지 곱해주면은 아예 4x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꼴 0꼴로 해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반대로 거꾸로 대입했을 때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x하고 y가 무슨 말이냐면 범위를 갖는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복소수를 배울 때 복소수는 배수 관계가 없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제 그 좌표 평면상에서 얘를 구할 거니까 얘가 실근을 가질 때 최대 최소를 갖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뭘로 접근할 거냐면 이 식이 뭘 가질 거냐면 실근을 가질 때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4분의 d를 쓰게 되면은 2는 4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9꼴 될 거고 그 값이 어떻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아니 나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풀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만 하면 좀 뭐가 안 풀리네. 13 마이너스 3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 값이 작거나 같다. 3분의 14. 이걸로 했을 때 뭐가 좀 이상하게 꼬였는데. 이게 6k네. 그래서 k 값이 6분의 k보다 6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왔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를 써야 되는데 뭐가 이상한데? 얼마나 변화했을까? 하나가 덜 나온 것 같은데. 하나를 찾는 방법을 모르네. 이프를 괜히 시작했나 보다. 저 하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k 값에서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 마이너스 2 찾는 걸 모르겠다 이거. 하나 더 있어.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건데. 풀이는 괜히 잡아놔. 좀 칩시다. 이게 최소값 찾는 게 뭐가 하나 식이 더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막히네.
2차식이 아니라 1차식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제곱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것 같긴 한데 제곱식이 바로 등장하면서 조건을 더 따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다음에 출제가 되면 하자. 문제가 뭐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내가 놓친 것 같아. 그렇죠? 일단은 이제 등식을 이제 오른쪽 식에다 대입해서 푼 형태.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할 때 이 x 값의 범위가 나올 거다가 문제에서 좀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대입하고 나면 2차식의 형태인데 여기서 이 x 값의 범위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x 값의 범위가 없으면은 얘를 풀 수가 없어. 그죠? 단순 2차 함수니까. 최소값밖에 못 가니까, 최대값밖에 못 가니까. 이 범위까지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그렇죠? 두 번째 풀이는 그렇죠? 최대 최소 문제는 이렇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95번은 좀 뭐지? 그 진출은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대입하는 거. 그래서 이제 93, 94가 좀 자주 나온다. 그리고 100번 문제가 이게 좀 많이 나왔어. 100번 문제 같은 형태 문제가 특히 올해 좀 출제가 엄청 많이 됐더라고. 각 학교마다 이게 다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100번 같은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얘는 제품의 가격이 500원으로 정하면은 500원일 때 그때 판매량이 1200개가 팔린다. 그럼 이때 매출은 얼마냐? 12 곱하기 5면은 660이고 거기다 공이 4개가 붙을 거니까 60만원. 그렇죠? 이게 이제 매출액이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가격을 50원 올릴 때마다 그죠? 가격이 원래 500원이었는데 50원씩 올릴 거니까 50x를 올리게 되면 올릴 때마다 그 판매량은 30개씩이 줄어든다. 1200원 중에서 30x만큼이 줄어들 거다가 되겠죠? 줄어들 거가 되는 거.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도록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도록 뭘 정하라는 거예요? 뭘 정하라는 제품의 가격을 정하자. 그때 가격을 우리가 A다. 알겠죠? 그럼 여기 식에서 A가 되는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올린 후의 가격이니까 어디가 A냐면 500원에서 얼마만큼 올렸냐? 이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맞아? A를 구하라. 여기서 만약 최대값 자체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 바꿔주면 되는데 구하라고 한 게 제품의 가격이었죠. 맞아?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를 이제 함수식으로 2차 함수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x절편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10을 넣었을 때 x에다 그럼 0이 되죠. 맞죠? 여기서는 x에다가 40을 넣었을 때 0이 되죠. 맞아? 얘가 그래프로 우리가 접근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0하고 40에서 만날 거고 최고치 항계수가 50 곱하기 마이너스 30이니까 음수가 돼서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지. 그럼 최대값을 어디서 가질 거냐면은 이 가격의 최대값을 이 가운데 있는 축의 값 마이너스 10하고 40 더해서 2로 나누면 여기가 15 되겠죠. 맞죠? x 이꼴 15에서 어떤 y 값이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x 이꼴 15에서.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해? x에다가 15를 대입했을 때 이 a를 구하면 우리가 구한 a는 500에다가 플러스 5 곱하기 x에다 15를 대입할까? 그래서 500 더하기 50 곱하기 15, 750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가격은 1250원이 매출이 최대일 때의 물건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산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안 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근에서 주점에서 최대가 될 때 x값을 찾고 대입해서 이걸 찾았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이게 좀 빈출이었어. 이게 이제 그 중간 빈출이기도 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이제 어디냐 부등식에 2차 부등식에 똑같이 적용해서 식을 세우고 풀게끔 낸 문제도 있었고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2차 함수 할 때. 최대 최소는 쭉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넘겨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다음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2-1이 복수수와 2차 방정식이었고 2차 방정식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복수수를 달아서 복수수 개념을 정리를 해주셨을 거야, 그지? 이렇게 했었고 그 복수수가 들어가면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했냐면 허근의 개념까지 확장해서 문제를 풀었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수수와 2차 방정식 한다는 느낀 거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2-2에서 2차 방정식과 약간 학습 순서라고 생각해도 되고 2차 함수가 되는 건데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해도 되고 2차 함수가 되는 건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배웠던 2차 함수를 뭐 최대 최소까지 포함해서 복습을 좀 한번 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여서 2차 함수 문제를 우리가 얘를 문제를 풀 건데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거다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일반적인 식의 형태를 쓰면 y 이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이 되겠죠. 맞죠? 나 궁금한 거. 그 옆반 쌤이 필기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뭐가 편해? 그냥 듣는 게 나아? 그냥? 그죠? 아니면 좀 쓰는 게 나아? 나 써도 돼. 이게 약간 가만히 들으면 너무 졸리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그 옆반 쌤도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그 수업을 들어야 돼. 듣는데 이제 그 집중을 안 하고 이제 그 혼자 이렇게 끄적대다 보면 앞에서 설명을 놓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먼저 듣는 걸 먼저 우선해라 이거 우선순위를 수업 들을 때 우선순위 하는데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잖아. 들으시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필기가 필요한 건 해.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다 적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약간 좀 수업 방식이 좀 틀릴 거야. 그러니까 저쪽 쌤은 이제 약간 중간에 굵직굵직하게 해서 문제 포인트들을 설명하고 거기서 답을 빠르게 내주고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쌤도 영상을 보고 같이 공유하지만은 쌤이 하는 거는 디테일하게 웬만하면 끝까지 다 풀어줄 거야. 다 풀어줄 거고 그래서 풀이 하나하나 보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단점은 사실 좀 어수선해. 뭐가냐면 이제 뭐가 포인트인지를 좀 놓치기가 좀 쉬워. 근데 대신에 이제 일단은 끝까지 풀어서 좀 푸는 연습을 같이 앞에서 실제로 문제 길이가 이렇다라고 이제 보여준 거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이제 이게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그게 저쪽 수업에서 굵직굵직하게 적어주신 게 될 거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굵직굵직한 것 중에서 내가 몰랐던 거나 이거는 좀 적어놔야 싶은 건 적어. 괜찮으니까. 적고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풀어볼 때 좀 그걸 적어놓은 게 뭐였는지 생각이 나도 좋고 만약에 그게 이제 굳이 안 적어도 돼. 그래도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잘 들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지? 저쪽에서 되게 잘 봤는데 나한테 이렇게 듣고 저희 가서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막 이러면서. 또 봅시다. 일단은 2차 함수가 모양이 이래. 그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풀자요. 얘가 어떤 경우냐면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x값이 뭐가 돼? y에다가 0 대입했을 때 x값은? x 절편이 되겠죠. 맞아? x 절편이고 얘는 x축과의 교점이야. 어떤 문제냐면 2차 함수가 있고 다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시오. 그럼 y에다 0을 대입하는 순간 얘가 뭐가 되는 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겠죠. 맞죠? 그럼 2차 함수 문제가 뭐가 됐어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2차 함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거기 두 번째 x축과의 교점의 개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어. 개수를 물어보면 마찬가지 x축과의 교점을 생각할 거니까 y에다 0을 대입하겠죠. 0을 대입하는 순간 뭐가 등장하냐면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고 여기서 해가 두 개가 나오면 이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되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때 판별식이 0이 되게 되면 이때는 한 개가 돼서 보통 2차 방정식에서는 얘를
중근이라고 배웠고, 이차 함수에서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한 개고, 이차 함수가 식이 x축과 접한다가 되겠죠. 약간 표현이 다른 거야. 중근을 갖는다 해서 접한다로, 그리고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두 개의 허근이었었는데, 허수는 평면좌표상에 표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가 없다. 연계 또는 교점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차 함수가 단순히 x축과의 교점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차 함수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어떤 gx라는 식이 있는데 얘는 mx 플러스 n이라는 어떤 직선의 식이야. 얘도 위치 관계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순히 우리가 얘를 교점을 구해라,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은 두 식을 우리가 연립하게 되겠죠. 둘 다 이제 두 함수식이 서로 우리가 같다고 놓고 풀게 되고요. 얘를 이항시켰을 때 fx에서 gx를 뺀 식의 형태가 될 거고, 얘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b 빼기 mx 플러스 c 빼기 n 이퀄 0. 그렇죠? 그래서 1차 함수식하고 2차 함수식과 1차 함수식을 서로 같다고 놓고 이항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또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2차 방정식의 모양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우리가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그래서 2차 함수를 문제를 풀 때 2차 방정식을 사용하자. 그게 이제 단원에서 초점인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저기서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교점을 구하는 건데, 교점의 개수가 근이 두 개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고, 근이 한 개면 교점의 개수는 한 개고, 그리고 직선과 포물선이 서로 접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두 포물선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묶어서 공부하죠.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대부분 뭘 사용한다? 2차 방정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 축이나 뭐 근각에서 한 게 이런 것들도 여기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근의 개수까지 했고, 직선과 교점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했고, 작성. 작성이랑 이런 건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2차 함수의 작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 문제 풀면서 볼까? 일단 뒤쪽은 문제 풀면서 보고, 페이지 42쪽에 문제를 한번 볼게.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문제로 봅시다. 102번을 보게 되면요, y 이퀄 x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의 x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4a 플러스 곱골이 있고요. 이때 x축과 접할 때 a의 값과 x값의 합을 구하면요, x축과 뭐라 그랬냐면은 접한다 그랬죠. 접할 때 그때 양수 a값과 x좌표의 합, 일단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0으로 뒀을 때 근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은 한 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접한다 해서 우리가 얘가 중근을 가질 거고, 판별식이 뭐인 걸 우리가 풀면 된다? 0인 걸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렇죠? 이게 뭐 빠르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판별식이 짝수 개수니까 4분의 d가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 빼기 9고요. 얘가 0이 될 겁니다. 이 방정식을 풉시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그냥 빠르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양수 a라고 그랬으니까 인수분해까지 마저 하면 a 빼기 4랑 a 플러스 2고, 그때 양수 a 값은 4다가 될 거고요. 양수 a가 4일 때 그대로 4를 집어넣게 되면 방정식의 모양이 플러스 10x 플러스 25까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양수 a와 접점의 합이니까 4하고 마이너스 5로 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 문제 나는 걸로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103번에서는 포물선과 그 다음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접하고 x축과는 두 점 PQ에서 만난대. 그때 PQ가 2일 때 AB를 구하라. 뭐라는 거냐? 일단은 식을 정리해보면 ax 플러스 b가 y 이퀄
2x 빼기 2하고는 접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y 이퀄 x축과 만나는데 그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PQ의 거리가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 거고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가 구해줘야 될 문자가 몇 개냐면 두 개야. 맞죠? 두 개니까 여기서 일단 먼저 합시다. 접한다고 했으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2x 빼기 2와 같다 그랬고 여기서 우리를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형태의 식이 플러스 2까지 되겠죠. 그럼 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판별식 d가 플러스 2고 얘가 0이 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를 보여줄 수 있겠죠. 여기서 식이 하나가 정리해서 나올 거고 맞아요? 나올 거고 두 번째는 x축과 PQ에서 만나는데 거리가 2야. 거리가 2니까 얘는 근각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두분의 차 혹시 기억나? 공식 썼다고? 얘를 우리가 공식으로 써서 풀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씩 했던 거 기억나나요? 안 나면 합과 차이 이용해도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이고 알파 베타가 b죠.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요 놈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이걸로 가도 돼요. 이제 하면 돼.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b 될 거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얘는 4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요식하고 어딨냐? 아까 세워놨던 요식을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반이는 이렇게 두 개로 구했고 그래서 뭐 2차 함수 문제였어 둘 다. 얘는 이제 그 판별식에서 식을 하나 찾았고 얘는 근각에서 관계에서 식을 하나 찾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라는 거에서 두 분의 차가 2다. 이걸 이용해서 그죠? 뭐 얘를 쓰면 얘가 2가 될 거다. 이해됐나요? 됐니? 차이 됐니? 됐어? 아니 안 됐으면 얘기해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 살짝 몽롱해서. 일단은 그 정리 한번 해보면 얘를 전개했을 때 a제곱 빼기 4a에다가 플러스 4야. 그래서 마이너스 4b 플러스 빼기 8이고 얘가 0. 그리고 밑에 식에서 a제곱 빼기 4b가 4였으니까 a제곱 빼기 4b가 있어요. 얘가 4로. 그러니까 얘가 4가 들어가면은 4 빼기 4a 더하기 4 빼기 8이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사라질 거니까 a가 0인 게 그냥 나오네. a가 0일 때 b값은 그러면 b값은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a b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간결하게 풀렸어요. 규식을 찾고 그냥 공통된 부분이 4인 거 대입해주면 a가 0인 거 쉽게 찾고 비춰. 약간 뭐지? 그 학교 쌤들이 생각보다 착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문제가 되게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다 지저분하게 안 내고 되게 이제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풀리는 것들이 중간중간 되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이 방법 정확히 알고 좀 자신감이 있으면 쉬운 것들은 빨리 풀게 되고 나머지 좀 복잡한 건 좀 약간 좀 열심히 풀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렇죠? 자, 104번 해볼게요. 104번 문제도 우리가 얘는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이제 요새는 좀 트렌드가 좀 아니긴 한데 옛날에는 쌤 학창시절 때도 그렇고 이 문제가 좀 단골이긴 했어요. 이 정도 출제하려면 출제하겠지. 이게 지금 이제 수상체에서보다도 나중에 미적분 강석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하고 EX 위의 점 중에서 어떤 포물선이 있고 그 위에 점이 있을 때 뭐 예를 뭐 대충 그리면 0하고 2에서 뭘 만나고 뭐 이런 그래프 될 겁니다. 얘가 이제 y 이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대충 그려놨고요. 그리고 y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 그러면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그러실 겁니다. 대충 그리면 이래요. 여기가 2구나. 이런 직선이 대충 그렸을 때 이런데 그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그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가장 짧은 거,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를 짧을 때의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 점의 좌표 구하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 좀 너무 작게 그리긴 했는데 좀 크게 대충 그려서 한번 생각해볼게.
어떤 곡선이 있어? 어떤 직선이 있어? 여기서 이르는 최단 거리를 보려면 얘를 어떻게 이동해보면 될까? 얘를 기울기 유지하고 평행하게 유지하면은 얘가 이제 어떤 접하는 점이 하나 있겠죠. 맞아? 이때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겠지. 얘를 이동해서. 맞아? 그래서 요점보다도 요점이 더 최단 거리가 될 거다. 이 파란색 직선의 특징은 뭘까? 뭘까요? 방금 어떻게 이동했어? 평행 이동을 했죠. 평행 이동했다는 건 얘랑 얘가 뭐야? 서로 평행하다. 그렇죠? 평행하니까 이때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어.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또 뭐가 되나?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 그럼 파란색 기울기 여기서 따지면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동했을 때 접할 때의 직선이 되겠죠. 접할 때의 직선인데 접하는 거야. 그림 이상으로.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5가 아니라 이 값이 어떤 y절편 k 값으로 우리가 바꿔서 써줄 수 있겠지. 맞아? 그렇게 써놓고 나면은 이 직선하고 이 포물선이 서로 어떻게 돼? 서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겠죠. 맞아? 그럼 얘랑 얘를 우리가 연립했을 때 거기서 나온 판별식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k 값을 접하는 거.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k와 같고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x 여기다 플러스 k 꼴 0꼴이 돼서 이때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얘가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한 배씩을 써도 되는데 1, 4, 4 돼서 k 꼴 4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때 x 값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니까 x 값이 2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아까 직선의 방정 사용해다 냅시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니까 얘가 2,2를 집어넣었을 때 0 되면 안 되는데 2,0 맞네. 2,0을 지날 겁니다. 이게 접점의 접점. 그렇죠? 그림을 내가 좀 이상하게 그려주네. 했나요? 그래서 이거 판별식을 이용할 거다. 자, 아까 설명했듯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식을 세우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인 걸로 해서 K값 찾고 X좌표 찾고. 그렇죠? 107번 또 볼게요. 107번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근을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이차함수 식을 구하는 형태. 인데요. 7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x축과 y축으로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을 때 이거 아래로 볼록하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렇죠? 그때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 b 값을 구하래. a하고 b 값을. 근데 식이 y 이퀄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꼴로 주어져 있고요. 얘가 어디서 만나? x축과 만나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날 거고 얘는 뭐 4,0을 지날 거고 그래서 얘를 뭐 대입해서 a, b를 뭐 연립해서 푸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y 꼴 최고치 한계수 2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식 하나 그리고 4를 근으로 갖는 식 하나 얘를 전개하면 요놈이 나오겠죠. 빨리 전개를 해보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에 2 곱해서 마이너스 1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어렵지 않게 구하셨죠. 이런 형태 문제들 하나 밑에 문제도 보면은 얘가 아까 몇 번 풀었냐 103번 문제 풀었던 거에서 약간 좀 쉬운 버전이 요놈이 될 건데 이차함수 식인 y 이꼴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꼴로 나오고요. 그때 이제 x축과 AB에서 만난대. 그때 그 AB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AB에서 만나는데 이 길이가 3일 때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우리가 뭘로 생각할 거냐면은 두 분의 차로 생각할게. 여기서 나온 두 분이 알파고 베타라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가 3이 되는 거죠. 맞아?
알파 베타 빼기 베타 3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각에서 관계 써서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뭐 2분의 k를 써서 풀어줘도 되고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면은 1에다가 2분의 k 넣으면 2k 얘가 3의 제곱 9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근해 공식을 써서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a분의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는 4 마이너스 8k 그리고 얘가 얼마다? 얘가 3이다. 루트 4 마이너스 8k가 얘가 6이니까 4 마이너스 8k는 36입니다. 이렇게 해서 k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 합과 곱을 이용해도 되고 그렇죠?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좀 문제 풀이가 이게 더 빠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보통 합과 곱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니까 이걸 해놓은 것도 괜찮아. 암기 써서 푸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한다 생각하면은 이런 형태 문제들이 좀 능숙해져 빨라지니까 조금 나쁜 형태가 아니다. 자, 109번 볼게. 이게 109번 같은 문제가 좀 많이 헤매는데 얘는 지금 정돈하고 나중에 복습 꼭 해봅시다. 이게 이제 109번이 쉬운데 많이 틀려. 이제 쉬운데 많이 틀리는데 109번을 보면요 fx라는 식이 x제곱 빼기 8x 그리고 더하기 p꼴로 있고요. 이때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0 x축과 알파, 0하고 그리고 베타, 0에서 만난다. 뭐 이런 형태. 얘가 이제 2차 방정식 문제로 풀게 되면 얘를 0으로 뒀을 때 f 알파,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해서 0이고 베타를 대입해서 0이니까 f 알파가 0인 거고 그리고 f 베타가 0인 거기도 하고요. 그때 이 식에서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 8이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찾아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f에 3x 빼기 5가 0이 될 때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이 그때 x 값이 어떤 두 분이 있겠죠. 맞죠? 그때 두 분의 합을 구하죠. 이걸 물어봤어. 우리가 구하는 건 x를 구하는 게 문제고. 그렇죠?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식에 f 알파가 0인 게 있었고 f 베타가 0인 게 있었죠. 맞죠? 그럼 얘 뭐가 알파가 되면 얘가 알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3x 빼기 5가 알파가 됐을 때 fx가 요놈이 f 알파가 되면서 0이 될 거고 마찬가지 3x 빼기 5가 베타가 됐을 때 요 주어진 식이 좌변이 f 베타가 되면서 0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냐면 x였단 말이야. x였으니까 이 밑에 두 식을 그냥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서 알파 플러스 5 얘를 3으로 나눌까? 마찬가지 5가 넘어가면서 얘가 베타 플러스 5 마찬가지 얘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분의 모양이 나왔고 두 분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플러스 10분 여기다 8만 넣으면은 얘가 3분의 18이니까 뭐 6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는 이제 그 정리도 정리인데 사고를 하면서 한번 따라가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능숙해질수록 편해. 문제 푸는데 뭐 20초, 30초도 안 걸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면은 모르겠다 이러면 세매도 끝나는 거고. 정돈을 잘 해놓으면 이거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답이 안 푸는 걸 빠르게 풀 수 있겠지. 생각도 어려워요. 페이지만 더 해봅시다. 하나 궁금해. 이거 다 풀고 있어, 근데? 수업 듣고 복습하면서 대인이 쳐야 돼. 편으로 풀고 있네. 풀고 있네. 채연이 풀고 있고 편으로 풀고 있어. 알겠습니다. 113번 봅시다.
그러니까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이 y꼴 mx 플러스 n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차 함수가 y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x 제곱 플러스 b 빼기 mx 말래 10 빼기 n 이꼴 0꼴이 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의 곱을 구하래. 그렇죠? 얘는 이제 문제를 풀라가 아니라 그래프 해석이지.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이 뭐랑 뭘까요? 그래프 보면은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3일까? 마이너스 2하고 7일까? 식을 관찰을 해보면 이 식이 어떻게 나왔어? 이 식에서 이 식이랑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1차 함수식 mx 플러스 n과 같다 해서 나왔지. 얘가 이항했을 때 넘어간 식이 ax 제곱 플러스 b 빼기 mx 플러스 c 빼기 n꼴 맞아요. 그럼 뭐야? 이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했을 때 그 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답이 뭐거든? 두 분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2하고 7이 될 거고, 두 분의 곱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4 됐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해석을 한 거고. 자, 14번도 봅시다. 이게 14번도 문제가 뭐 어려운 듯 보이는데, 여기 이제 개념을 좀 가지고 가면 쉬워요. y 이꼴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요. 그거하고 y 이꼴 x 빼기 k를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3루트 1이에요. 얘 대충 그리면 얘가 아래를 볼록할 거고,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맞죠? 그때 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랬냐면 얘가 3루트 2가 된 거죠. 맞죠? 얘를 생각해 볼게.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얘가 3루트니까 1대1 대 루트 2 될 거니까 요 길이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이거 삼각비 했던 거 이렇게 되겠지? 얘가 3이고 3이고 3루트이고 뭐 이런 그림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두 식을 우리가 연립을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하고 x 빼기 k를 우리가 연립을 했을 때 연립을 했을 때 넘겨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뭐 이런 꼴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 두 근이 나왔을 때 어떤 두 근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두 근의 차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아까 그려준 그림을 비교를 하면 얘가 x 값의 차이가 얼마야? 3만큼 차이가 나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차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3이 될 때의 k 빼기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됐어?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근각계수 관계를 써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써도 해도 되고,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되는 거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4꼴 될 거고, 이 값이 뭐다? 얘가 3이다. 그러면 5 빼기 4k니까 제곱하면은 그냥 쓸까? 5 빼기 4k의 제곱이 얘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5 마이너스 4k가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뭐한 거야? 양쪽 제곱합니다. 양쪽 제곱하면 그냥 5 빼기 4k가 준 거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k가 k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보면은 문제들을 쭉 보면은 2차 함수 문제였어. 그렇죠? 다 뭘로 풀었냐면은 x에다 0을 넣든가 2차 함수식과 1차 함수 연립해서 방정식 해를 구하든가 교점을 구하는 거, 혹은 근의 개수하면 판별식을 써서 두 개라 그러면 0보다 크다, 접한다 그랬을 때 판별식이 0이다, 그런 걸 풀었고, 그리고 뭐 근이 주어졌을 때에서 근각에서 관계, 특히나 어떤 교점과의 차이를 이용해서 두 근의 차이에 대한 공식을 써서 풀었고. 그렇죠? 다 뭘 썼냐면은 2차 함수에서 배웠던 2차 함수의 풀이, 판별식, 근각에서 관계, 그걸로 2차 함수 문제를 다 풀었죠. 그렇죠? 단원 제목처럼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대부분 풀 거다. 그리고 2차 함수 문제들 대부분이 2차 방정식으로 풀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단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합니다.
다음 마지막 예제 7인데 얘는 사실 부등식이랑 나중에 부등식 할 때 또 우리는 하긴 했었지. 우리가 이제 그 지난 학기 마지막에 했던 게 이거야. 117번이랑 118번. 문제를 하나 한번 봅시다. 기억이 나면 좋고. 117번 봅시다. 얘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k 꼴이고, 그렇죠? k 마이너스 1이 꼴 0이고, 그때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요. 얘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반대로 간 거야. 2차 방정식 문제인데 2차 방정식 문제를 2차 함수로 풀어보자. 약간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풀어보자 초점이어서 얘를 그냥 y라는 식으로 둬서 얘를 쭉 보게 되면은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x축 y축 근데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죠? 맞냐? 이렇게 그립시다.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라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해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겠죠. 맞나요? 얘가 이제 최고차항계에서 플러스니까 아래로 불러. 자, 여기서 우리가 따져줘야 할 게 뭐였어? 따져줘야 할 조건 세 가지. 뭐였을까? 일단 두 근을 갖는다. 그럴까요? 그거 갖는다. 근의 개수. 근의 개수. 두 개. 그럼 뭐 써? 한별식. 한별식이 0보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냐면 두 근에서 서로 다른 말이 없으면 중근을 포함한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에서 온 거. 그렇죠? 이걸 하나 따질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2보다 작다니까 축이 어디에 있어? 축이 2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 그죠? 왼쪽이니까 축의 방정식이 이번에서는 축의 방정식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얘가 2보다 작죠? 생각할 필요가 없었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뭐 있을까요? 마지막 그냥 그게 해서 한 변씩 축 그리고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돼? 0보다? 그죠? 이제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y 값을 구해보면 4 플러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먼저 풀면 k 값의 범위가 7이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크다가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판별식에서는 4분의 d를 쓰면요 1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구하는 k 값의 범위는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클 겁니다. 맞나? 잘 풀었겠지? 안 돼! 잠깐만. 멍청이. 5 빼기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k는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됐죠? 문제 분리해서 기본적인 형태가 117번. 만약에 이제 두 근 모두 2보다 크다라 그러면은 요것만 바뀌면 돼. 그죠? 가운데 거만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확인. 자, 118번 보면 이거는 좀 기본 이게 118번 같은 게 제일 좀 반가워. 일반감이면은 문제 푸는 게 쉽거든. 2n 빼기 1의 x에다가 마이너스 3 이꼴 0이 있어. 그때 요게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그쵸?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 경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이제 얘를 다시 y로 넣고 풀게 되면은 요거와 요거의 두 분을 가질 거니까 그래프가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요? 그쵸? 그럼 뭐만 따지면 될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음수죠.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죠. 그것만 따지면 되겠죠.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요. 그죠? 이거 작고 나왔다니까 작고요. 이렇게 될 거고. 맞죠? 그리고 또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2m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을 한 것도 0보다 작고요. 얘를 마저 풀면 m 값이 2분의 3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2m 값이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n값의 범위가 쉽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는 2차 방정식의 문제를 2차 함수를 통해서 풀자.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문제들을 다뤄본 거. 일단은 끝. 그렇죠? 하고요. 우리 그 질문 다 보냈나? 채연이랑 그 보낸 게 같고 현호도 보내고. 그러니까 오늘 건 안 보냈지. 지난번 거. 일단은 정리해서 좀 같이 오답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진도는 이제 그 직선의 방식이 조금 남았어. 점과 직선의 관계, 점과 직선의 거리 그리고 한 단원이랑 원의 방정식 기본만 좀 나가고 그다음에 그 뭐냐 한 교시는 그렇게 나가고 그 마지막 교시는 좀 문제 풀 시간을 갖자. 문제 풀면서 미처 해결 못했던 것들 질문하는 수술이 좀 필요하겠지. 할까? 진도 나가는 게 나을까? 일단 쉬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7시 10분까지 쉴게요.